반갑습니다. 다이렉트 3D를 이용한 게임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니코드와 이제 출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22장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장에서는 MFC라는 것을 이 MFC의 틀에다가 다이렉트 3D의 프레임워크를 넣어서 렌더링하는 그 같은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자, 이와 같은 구조는 어디에서 사용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봤었죠? 바로 뭡니까? 툴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제작하는 그 같은 툴의 형태는 이와 같이 MFC에 다이렉트 3D 프레임워크를 넣어서 이와 같이 제작하는 그 같은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윈32에다가 다이렉트 3D 프레임워크를 넣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윈30에서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 프레임 전부 다 해보셨죠? 굉장히 코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MFC는 이와 같이 윈32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클래스화 했기 때문에 코드량이 표면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 컨트롤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클래스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클래스를 가져와 쓰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편리하게 그와 같은 인터페이스들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FC를 이제 툴에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해야 될 부분 바로 뭐겠습니까? MFC를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그런 툴들은 역시 MFC를 이용한 그 같은 툴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지만 그 같은 내용들을 조금씩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장 유니코드와 출력해서 갑자기 이 같은 코드와 출력이 나왔나 해서 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다이렉트 3D 프레임워크 자체 안에서는 문자열들을 다룰 때 유니코드라는 16비트 체계를 가진 그 같은 문자열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문자열에 대한 처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ASCII 코드 기반, 즉 1바이트로 되어져 있는 그 같은 문자열 처리하는 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샘플 에저라든가 대부분의 그 같은 내용 안에서 이 같은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 했을 때 기본적인 그 문자열에 대한 그 인코딩 방식 또는 코드 방식이 바로 유니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코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프레임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프레임워크 안에서 다양한 그 같은 그 값에 대한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 좀 더 가면서 좀 세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23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목차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어와 개념 정리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거에 대한 용어와 그 개념 자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같은 그 의미이고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에 대한 매크로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함수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함수들이 같은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에 대해서 C 런타임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윈32 API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런타임 함수는 C 콘솔 형태에서 짤 때 필요한 함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C 프레임 콘솔 형태에서는 프레임을 익히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코드를 쓸 그 같은 프레임은 별로 없죠. 그 반면에 윈32 AP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어떤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 보고 마지막 바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구독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좋아요 한번 클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용어와
개념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니코드가 8비트, 16비트, 32비트로 되어 있는데요. 비주얼 C++에서는 16비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죠?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니코드 하면 16비트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자를. 그 다음에 이제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언어를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같은 그 코드 체계이죠. 하기 때문에 뭐 깨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책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보면은 이제 와이드 문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와이드 문자 하면은 여러분들 유니코드와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의미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뭐 들어간다고 하면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차피 그 와이드 문자나 유니코드나 같은 얘기라는 거 여러분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구별을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요 내용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싱글 바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싱글 바이트는 여기 나오듯이 ANC의 그다음에 ASCII 코드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런 용어들은 언급은 안 되겠지만 간혹 유니코드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블 바이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더블 바이트는 이제 멀티 바이트와 같은 그런 의미, 멀티바이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바이트는 아스키 코드와 같은 1바이트를 기반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문일 때는 1바이트, 그 다음에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2바이트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그 같은 그 형태의 인코딩 방식이 그 형식이 바로 멀티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유니코드와 멀티바이트에 대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멀티바이트는 MBCS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코드로 컴파일 할 것인지, 그다음에 멀티바이트로 할 것인지 우리가 요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C 언어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유니코드로 되어 있으면 프로젝트 속성에서 유니코드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멀티바이트로 바꿨습니다. C 프로그램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익히기 위한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인한 어떤 혼선을 줄 필요가 전혀 없죠. 하기 때문에 그냥 아스키 코드 기반의 그 같은 멀티바이트 기반의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니코드 프로젝트 생성하게 되면 유니코드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환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만 하고, 또한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속성 부분 있죠. 속성 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일반에서, 그 다음에 문자 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두 군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니코드로 할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멀티바이트 문자 집합을 사용할 것이냐, 요 두 가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요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컴파일 속성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에 대한 그 데이터형이 새로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T 캐릭터, 그 다음에 LPT, STR이라는 요 같은 데이터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요 두 가지 데이터형의 실체는 뭐냐면은, 캐릭터와 W 캐릭터 언더바 T.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YD 형태의 W 캐릭터 T 하고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범용종인데요. 그래서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쓰게 되면은 컴파일러의 옵션에 따라서 ANC일 때는 요렇게 컴파일 되고요. 그 다음 유니코드일 때는 요렇게. 그럼 요거는 뭡니까? LP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포인터 변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컴파일에 따라서 상호 변환이 자유롭게 되도록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데이터형을 써서 우리가 문자열을 선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배열을 선언해 주거나 뭐 메모리를 생성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막 유니코드를 사용하겠다,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요거를 직접적으로 써줘도 무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그다음에 요 스타일,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니코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물론 요것도 MSDN에 나오는 그 같은 도표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MSDN에서 유니코드 이렇게 넣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는데, 그 내용에 축약된 형태가 지금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코드 매크로 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함수를 보기 전에 일단 접두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문자열이 그 유니코드로 내가 쓰겠다라는 것을 명시화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LPWSTR, 그렇죠? 보면은 여기 보면 LPWSTR이죠. 그렇죠? 유니코드 계열입니다. 그렇죠? STR 되어 있고 앞에다가 대문자 L을 붙입니다. 대문자 L을 붙이고 이와 같이 문자열을 해주게 되면 이 문자열은 바로 무엇이다? 유니코드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또한 그 데이터들은 그 유니코드의 16비트 단위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매크로가 있고요. 언더바 T 매크로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는 뭐 이것이 주로 사용되어 있고 어느 그 프로그램에는 뭐 이것이 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둘 중에 아무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아무튼 뭐 같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LPTSTR 돼 있죠? 자, LPTSTR 뭡니까? 범용적입니다. 때로는 NC 또는 유니코드, 이 두 가지 형태로 컴파일 되죠. 그래서 텍스트와 언더바 T는 그렇죠? 어떤 매크로냐면은 컴파일 옵션에 따라서 문자열을 멀티바이트로 저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유니코드 형태로 저장해서 인코딩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그와 같은 매크로에 해당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뭐 이거 두 개 중 아무나 쓰시면 됩니다.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변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런타임 함수에서 뭐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뭐 C 프로그램에서는 뭐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자, 중요한 것은 이제 win32 API 함수인데요. 자, 여기 나오듯이 이런 부분, 그래서 유니코드를 멀티바이트로 바꾼다든가 멀티바이트를 유니코드로 바꿔주는 요 같은 함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 함수에 대한 사항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틸리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str.len, 그렇죠? 그 같은 그 문자열의 길이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지금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요 부분. swprintf. 요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로 그 문자열을 출력하되 어떤 형식이란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뭐, %d라든가, 뭐, %f라든가. 이와 같은, 출력하고자 하는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하는, 유니코드 출력을 해주는 그 같은 함수가 바로 swprint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sprintf가 똑같습니다. 뭐 다른 그것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 빈도는 요것과 요거, 그렇죠? 요것은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그 유니코드에 대한 그 다음에 매크로들, 그 다음에 유니코드에 대한 개념들, 그 사항들 봤고요. 그 다음에 그 변환 함수들에서 주로 봤었죠. 그래서 그 정도 언급했었고,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 사항은 또 다음 강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